강파름 산파름. 지금 여름이라서 제가 강파름 산파름 하모니카로 연주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초 사람입니다. 자, 8월달 난초 관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달 한 달, 지금 한 달인데요. 약 한 20일 남짓, 한 달 가까이 가장 난초한테 시련기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예요. 인큐베이터 가온 난초, 그리고 속성 재배 난초. 그렇지 않은 난초도 이 여름철에 그냥 팍팍 무너집니다. 난초 화분이 한 대여섯 개, 10개씩 막 나갑니다. 저같이 취미로 하는 소작 에란인들, 취미로 하는 사람, 베란다에서 하시는 분들도 난초 한 촉에 수십만 원씩 주고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저같이 취미로 하는 분들. 근데 몇십만 원씩 난초 하나가 무너질 때 그렇게 마음이 아픈데, 난초 한 촉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1억씩 주고 난초가 그냥 무너져 버렸을 때, 그 사람들은 화병 안 걸리는 사람 없습니다. 화병 걸리면 바로 암으로 돌아버립니다. 난개에서 화병, 암으로 돈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수천만 원, 수억씩 주고 난초 사가지고 죽어버릴 때 바로 화병이 옵니다. 화병에서 바로 건강검진 하면은 암 의심 증세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돈을 날렸을 때 우리는 바로 몸에서 화병이 와버린다. 이게. 저같이 취미로 몇십만 원짜리 해도 이거 죽었네 하고 저는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난초 한 뿌리에 수천만 원, 수억씩 주고 이런 도적놈들한테 산 것은 바로 가온, 속성 재배 가온에 1모작, 2모작, 3모작까지 합니다. 3모작. 그래가 두 쪽씩 딱 해가지고 팔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수천만 원씩 사가지고 몇 개월에서 늦게는 3년 차에 싹 다 무너져 버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최고 시련기라 했죠. 8월 23일이 처서예요, 처서. 처서 저라면은, 난초도, 이제, 날씨도 용을 다 써요, 용. 용도 제대로 써야지. 제대로 쓸 겁니다. 용도 제대로 써야 승천을 하지. 잘못 어설프게 쓰면은 시궁창에 내 용도 척 박아버립니다. 날씨 용 쓸 날 딱 한 달도 안 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큐베이터 난초 질렸죠. 저는 난초 더 이상 이제 구입도 안 하고 있는 난초만 제가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한다는 건 배양하려고 합니다. 자, 난초 여러분 배양을 하면서 애인 다루지 다루지 않습니까? 자기 남편 다루는 게 아니라 애인 다루지 다룹니다. 자기 와이프 다루듯이 다루는 게 아니라 애인 다루지 다룹니다.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자, 8월달 물 관리부터 알아줍시다. 가장 지금 8월달이라고 했죠. 8월달 난초 관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물 관리입니다. 물을 언제 줘야 하냐. 저녁 때부터 이제 막 새벽까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오밤중에 주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런데 잠 자다가 이제 저 같은 베란다니까 좋아요. 그런데 가족도 싫어하지, 밑에 층에서 또 싫어하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은 12시나 11시 넘어서 12시, 1시, 2시, 3시까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난초사랑에 저는 아침에 출근하니까 아침에 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침에 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아침에 이제 7시나 8시에 물을 주면은 해가 막 7시, 8시에 막 떠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도가 막 30도 막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제 공중 습도가 어우러져가지고 온도가 그냥 올라간다 이겁니다. 그럴 때 물은 저온압지, 신화에 물 고임했으면 바로 빠져버리지. 이런 시련기가 바로 8월달입니다. 그래서 물주기가 가장 어렵다. 그럼 물은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준다든가, 또 저녁 때 준다든가, 또 벌건 대낮에 준다든가,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로 가동시켜가지고 최대한 묽게 말리고 신화빠짐 안 되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지 말아서 이렇게 신화빠짐 안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 습도 관리는 최대한 이제 차광을 해야 돼요. 차광. 저 여기 베란다인데요. 저는 볼록이 하나에다가 망사 이렇게 쳐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햇볕이 전혀 안 들어와요. 남해안인데 저희 집 20층입니다. 그리고 햇볕이 안 들어오니까 햇볕을 80% 차광하거나 70% 차광하거나 그런 말은 저하고는 절대 어우러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전혀 안 들어옵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들어오냐면은, 쳐서 지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말복 쳐서 지나서부터
서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아파트 이 우회로 지나 저 북쪽 베란다에서 아침에 해가 떠요. 그러니 전혀 안 들으니까 뭐 햇볕을 차광하니 그런 것은 저하고는 맞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집이라든가 서양집 이런 집들은 다르니까 저는 남양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햇볕이 차광할 때는 햇볕이 들어올 때는 일단은 차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온도 관리하고 습도 관리를 하고 상통되니까 그 햇볕을 차광 안 하면 기온이 확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름철에 어떻게 됩니까? 문을 다 개방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바람이 통해야 되니까. 예, 베란다 사각지대 공기 정체 현상, 그게 가장 위험해요. 이쪽은 문을 열어놨는데 저쪽 구석에 이제 공기가 정체되었을 때 그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온도나 습도 관리 이것은 햇볕을 일단은 차광을 해가지고 온도를 최대한 내려놓은 방법으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풍 관리. 통풍 관리는 겨울에도 중요해요. 겨울에도 물을 주워놓고 이렇게 통풍을 시켜야 됩니다. 겨울에도. 그런데 이 한여름철 삼복 더위에 여러분 통풍 안 시키면 난초 신화에 물 고임이 뜨뜻해가지고 세균이 침대 새카매가 신화 빠지면 쏙 빠져버립니다. 1년에 한쪽 보는 난초. 1년에 한쪽 보는 게 아니라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래서 난초 한 뿌리에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가지신 분들은 이제 에어컨 자기 방에라든가 거실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 좋다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이제 주의할 점이 냉각수 냉에 맞아버리니까 그거를 주의를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한 6도나 7도 맞출 겁니다. 난초 온도가 27, 8도가 좋다 하니까 25도에서부터 20한 7, 8도. 그럼 온도를 이제 20한 6도나 7도 아마 맞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에어컨을 가동을 중단했을 때 그 난초는 굉장히 무리가 간다고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감기, 독감 이렇게 온다. 그러면서 냉해로 바로 올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 난초 한 3년, 5년 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수십 년 하신 고단수들은 절대입니다. 절대 에어컨하고 같이 난초를 주질 않습니다. 냉해가 위험하니까. 아니, 난초 입에다 냉해 이렇게 안 때리면 될 거 아니야. 최대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러나 냉해 위험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수억짜리 난초 냉해 맞을까봐 초고의 고단수들은 에어컨 있는 대로 난초를 옮기지 않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비 관리입니다. 자, 시비 관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비 관리 하이포닉스입니다. 여름철에 시비 2달만 하지 말아 있어요. 제가 7월달, 8월달 2달만. 여름철에 시비 안 넣은 것이 원칙이다. 하실 분들은 하는데 이 질소 성분은 하면 안 됩니다. 질소 성분은 하는 거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암 환자가 고통을 막 느낍니다. 암 환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시한성분 3개월이나 6개월 받았으면 많이면 1년 받고 그럴 때 얼마나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진통제를 갖다 막 투여하는 겁니다. 난초가 다 죽어가요. 가온 난초에다가 속성 재배 난초에다 인큐베이터 난초니까 아주 묽게 타가지고 난초에다 투입을 하면은 암 환자한테다 진통제 투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난초 가온 속성 인큐베이터 난초는 3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살아요. 인큐베이터 난초 살릴 것 같죠? 옆에서 올라와요. 올라오면 좋다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삐리리. 올라온과 동시에 뒤쪽이 무너지면서 전체적으로 싹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인큐베이터 속성 재배 또 가온 안 시키고 막 2모작 3모작 해가지고 두 쪽씩 띄어 파는 그래서 도적놈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이 새끼한테. 거기다 펀드까지 들었어요. 펀드라고 합니다. 요즘 다단계 먹이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먹이 피라미드는 8, 90년대에 그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에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지금 정부가 21세기에 먹이 피라미드 하는 연놈들은 정신 넉 빠진 사람들입니다. 거기다 돈 다 투자하고. 그래서 화병 걸리고 암 다 걸린다. 그 얘기입니다.
질소 투여 그런 난초를 판매한 사람이 이걸 하라고 합니다. 이게 질소를 약하게 안 죽이려고 난초가 죽어가니까. 그러나 언젠가는 그게 사냐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시비 관리는 그래서 원칙은 7월 8월을 안 넣는 게 좋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저는 칼펀치를 이렇게 키운다고 했어요.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키웁니다. 이렇게 키워요. 이렇게 키웁니다. 일자로 키워요. 이렇게 키웠을 때 쳐서 지나서 이제 말복 지나서 이걸 벗겨버립니다. 벗겨버리면 난초 잎 사이가 일자로 크던 것이 쫙 기부가 벌어지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칼펀치 그러니까 질소가 전혀 없는 거 한번 안개 분무를 싹 튕겨줍니다. 그런데 제가 7월 달에 한번 했어요. 왜? 이것이 이만하게 크는 놈에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컸을 때 제가 동영상 올렸습니다. 물주기인가 시비 관리해서 한번 안개 분무 싹 해줍니다. 그러면 난초 잎 사이가 짱짱해요. 그래서 선풍기를 싹 말려가지고 다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자, 그러기 전에 또 제가 이게 이제 정일품인데요. 이게 명명품 정일품입니다. 호피입니다. 호피는 반드시 이렇게 뒤집어 씌워야 합니다. 이렇게. 노랗죠. 이렇게 나옵니다. 노랗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뵙겠냐면은, 제가 얘기했죠. 아까, 난초, 야가 이제 용술날 한 20일 남짓 쳐서 말복지나서 쳐서 때 딱 벗겨버립니다. 벗겨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칼펀치 한번 안개 분무를 싹 해가지고 선풍기 싹 돌려버립니다. 바짝 말려가지고. 물 주고 난 다음에 합니다. 그거 참. 바짝 말려놓은 화분에다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햇볕을 바로 이렇게 가을 햇살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무지로 10% 정도이 아니라 호랑이 얼룩머리, 호랑이 얼룩머리, 그 호피의 매력은 호랑이 얼룩무늬 아닙니까? 호랑이 얼룩무늬로 후천성으로 살살 먹어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자, 그래서 호피는 반드시 이것도 호피입니다. 호피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뒤집어 씌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쳐서 지났을 때 바로 벗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햇볕을 소출을 살살 시키면은 가을 햇살 받으면서 이렇게 특유의 호랑이 얼룩무늬 호피의 매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제 관리입니다. 방제 관리는 난초는 곰팡이 때문에 못 살아요. 그 다음에 곰팡이만 침투 안 하면 난초 기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피해가 곰팡이인데 1차 피해가 뭐냐? 이 충입니다. 뿌리파리, 충. 그러니까 이제 살충제죠. 살충제를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균제 이런 것만 하고. 탄저병이 이제 무슨 입마른병, 입금 마른병, 녹음병, 녹인병, 구정 썩은병, 연부병 이런 것만 생각하지 이 충을 등한시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뿌리파리가 일단 침입을 했기 때문에 2차 피해로 벌써 뭐가 침투하냐면 곰팡이가 침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균도 중요하지만 살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8월달 이 더운 날씨에도 물을 반드시 주고 나서 한 10분이나 20분 흠뻑 물을 줍니다. 그러나 두 차례 이렇게 주어가지고 준 다음에 20분이나 지나서 이렇게 방제를 합니다. 물은 저녁 때 주라 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 그때 이제 살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살균도 이렇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짝 마른 화분에다는 절대 살균이나 살충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오밤중에 살충하고 물 주고 오밤중에 살충하고 살균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라니인들의 고충은 다 이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몇 번 하냐? 최하 2번 정도를 해줘야 한다. 보름에 1번 정도, 2번 정도. 살충도 최하 한 달에 2번 정도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살균제도 2번 정도는 보름에 1번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일주일에 1번, 열흘에 1번 하라고 하는데 그건 최하 2번 정도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에는 화분화가 시작됩니다. 화분화. 이게 이제 개화 촉진제인데요. 이거는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이제 개화 촉진을 시키는 겁니다. 꽃을 보려고. 그런데 꽃 볼 욕심으로 계속 세력도 안 좋은 데다가 개화 촉진제 갖다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물을 반드시 이렇게 주었어요. 불을 주고
예, 이틀이나 3일 만에 준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틀 만에 주다가 매일 주는 수도 있고 이틀에 줍니다. 저 새벽에 주었어요. 물을 새벽에 3시나 2시에 주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나 2시 몇 시간 되면은 바짝 다 말라버려요. 저희 집 20층이라 했죠. 문은 헐쩍 통풍되니까 5시간이면 분이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벌써 하루 그 다음날 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날이라는 게 새벽에 물을 주었으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물을 준다 그 얘기입니다. 새벽이라고 해봐야 1, 2시에요. 잠 안 잘 때. 그 어쩔 수 없어요. 가족이 뭐라 해도. 그때 물을 줘야 하니까. 근데 아까 물주기에서 제가 잠깐 빠졌는데 우리가 물주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그게 뭡니까? 26도, 7도, 8도 그 열대화 현상이 계속 일어날 때 문제입니다. 기온이 24, 5도로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초저녁에 물을 주어도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준다고 그 얘기입니다. 26도, 7도, 막 5일, 일주일 갈 때, 그게 가장 우리 에런인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막 팍팍 찝니다. 거기다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물을 줘야 돼요. 새벽에라도. 물 안 주면 난초가 빼짝 말라서 다 탈수 와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최대한 방법은 뭐냐. 선풍기로 가동. 2대고 3대고 가동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아까 화분화 얘기하다가 잠깐 얘기했는데요. 물을 제가 이틀 간격 주다가 하루 간격 주다가 이틀 간격 주다가 이렇게 합니다. 물은 그래서 분이 말랐기 때문에 준다 그 얘기입니다. 분이 안 말랐을 때는 안 주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매일 주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2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는 사람, 저녁 때 주는 사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물주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줄 수도 있고 저녁에 줄 수도 있고 대낮에 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랬어요? 선풍기 최대한 돌리면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오밤중에 주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는 거는 좀 삼가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면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아침 출근할 때 해가 둥둥 뜨니까 거기다가 공중 습도하고 온도가 확 올라갔을 때 난초한테 무리가 오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8월 달에 물주기가 가장 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난초는 바람이 결립니다. 바람. 통풍만 잘 되면 괜찮아요. 겨울에 내가 통풍 시켜줬죠. 난초는 환경과 온도, 습도, 통풍 그리고 햇볕 그리고 우리 관심, 사랑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월 달에는 화분화가 시작되는데 제가 화분화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자꾸 길어졌는데요. 물을 하루에 주다가 저 이틀 간격 준다고 했죠. 그런데 화분화를 시키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화분화 한쪽 올라왔더라고요. 그렇게 올라오려면 제가 고생 안 시켜도 와요. 난쪽 고생을 안 시켜도 꽃대가 올라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을 이틀 간격 얘를 주었다, 3일 간격 주었다. 그러면 한 엿새나 일주일 끊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난초 엄청 고생을 시킨다. 그러면 꽃대가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세력 약한 거 꽃 보려고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리니까 절대 그래 하지 마시고 또 개화 촉진제 꽃을 보고 싶다. 저는 이제 권하는 거는 세력 약한 난초 꽃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틀 간격 주던 것을 나흘 간격, 닷새 간격 띄었다 주지 마시라고 그 얘기입니다. 난초한테 무리가 가가 난초 잘못하면 그 비싼 난초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거를 꽃을 보려고 개화 촉진제를 사용하냐. 난초 세력이 이제 제가 일단은 난초기 이거 이제 한 3쪽 정도 되는데 세력이 좋은 난초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제 3쪽 여기 한쪽까지 있으니까 4쪽이네요. 이건 4쪽인데 꽃을 한번 보고 싶다. 몇 년 돼도 꽃도 안 보고 물값도 못 하겠다. 진짜 영양제 값도 못 한다. 너는 그래 꽃이라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럴 때 인위적인 개화 촉진제를 사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빼짝 말려는 화분에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 물을 주고 나서 한 20-30분 있을 때 저 같은 경우입니다. 여기다가 이 개화 촉진제를 어느 정도 타가지고 하나 500배나 700배, 1000배 미만으로 타가지고 여기다가 붓습니다. 그래가 물 준 다음에 여기다가 밸브에다가 칙칙칙 뿌려줍니다. 이렇게. 관주를 하면은 이 돈 비싼 영양제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세력 약한 난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꽃을 봐야 되는데 이 난초가 물값도 못 오는데 몇 년 동안 꽃도 안 피고 그럴 때 저는 여기다 개화 촉진제 해가지고 이렇게 뿌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물 관리, 온도 관리, 그리고 통풍 관리, 또 시비 관리, 또 방제 관리, 또 화분화까지 개화 촉진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8월 한 달 날씨 용술날 한 달도 안 남았다겠죠. 우리가 잘 난초 관리. 난초는 어떻게 했죠? 환경과 온도, 습도, 통풍, 햇볕, 사랑이라고 했어요. 난초는 뭐가 기릅니까? 바람이 기릅니다. 바람. 통풍 잘 시키면 절대 안 죽습니다. 죽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도적놈들이 인큐베이터 가온 난초 두 쪽, 2모작, 3모작 빼가지고 두 쪽씩 팔아먹은 거. 인큐베이터 난초. 그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2년 안에, 3년 안에 싹 다 무너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난초 사랑입니다.